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남우입니다. MBN 시사경제, 오늘은 80번째 시간입니다. 1년 전 우리 온 국민의 마음속에 노란 나비를 심어줬던 영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 소녀들의 이야기를 그렸던 귀향인데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라 더 생생하게 와닿기도 하고 국민들의 마음속에 더 가슴 아프게 한켠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소녀들의 이야기를 담았던 귀향이 후속편 귀향 끝나지 않은 이야기로 다시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아직 못다한 이야기들을 많이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못다한 이야기들 조금 더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귀향의 조정래 감독님 모셨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함께 진행할 내외경제TV 김도원 기자 나왔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도원입니다. 먼저 조정래 감독님 양력을 김도원 기자가 간략하게 정리했다고 하는데요. 이어서 전해주시죠. 네, 조정래 감독님께서는 중앙대학교에서 영화학을 전공을 하셨습니다. 2000년에 단편영화 종기로 데뷔를 하셨고요. 이 영화로 제2회 세계 단편필름 페스티벌에서 우수상을 받으셨고, 또 프랑스 코테쿠르 국제단편영화제에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이어서 2012년에 영화 둘의 소리를 발표하시면서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시선상을 받으셨고요. 지난해 영화 귀향으로 제36회 황금촬영상 신인감독상, 그리고 제33회 가톨릭대상 문화부문 수상, 그리고 한국영화를 빛낸 스타상 감독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조정래 감독님 양력을 먼저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감독님께서 직접 시청자 여러분들께 자기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일단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귀향과, 그리고 이번에 그 후속작으로 만든 귀향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연출한 조정래라고 합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의 소개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MBN 시사경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이번에 두 번째 영화 귀향 끝나지 않는 이야기가 어제 개봉을 했습니다. 저희가 시사회 다녀와서 이렇게 배지까지 타고 나왔죠. 네. 기념으로. 네, 나무 씨도 하나 하고 계시고 네, 감독님께서도. 하나는 노란 나비고 하나는 네. 이제 위안부 소녀상을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배지인데요. 네. 예쁘네요. 네, 예쁩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 영화부터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영화를 찍게 되신 계기부터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좀 부끄럽지만 사실 그냥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좀 알지 못한 그런 시간을 좀 오래 가졌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2002년에 나눔의 집에 이제 음악 봉사활동을 하러 갔어요. 네. 제가 이제 영화 감독이기도 하지만 네. 동시에 또 판소리 고수와 북도 치고 장구를 치는 그런 이제 국악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때 함께 갔던 동료들과 할머니들을 좀 위로를 하기 위해서 갔다가 너무나 참 큰 충격을 네. 받고 네. 내가 너무 몰랐구나. 그래서 그러면서 할머니들께서 그리신 그림들도 보고 네. 또 할머니들께서 남기신 증언집도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증언집에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그 증언집을 보면서 이것은 산자의 기록 속에 있는 죽은 자의 기록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어요. 네. 왜냐하면 정말 20만 명이나 되는 수없는 그런 그 한국의 딸들이 네. 정말 타지에서 모진 고초를 받고 거의 타지에서 돌아가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은 전시 성폭력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네. 학살의 기록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네. 그래서 이것을 꼭 영화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어서 네. 영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도 봤지만 그 할머니들께서는 또 어떤 생각으로 도움을 주셨을지가 궁금하더라고요. 굉장히 거의 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야기다 보니까 그 할머님들의 반응이나 그 도움을 주셨던 과정들이 조금 궁금한데 어떤 반응이셨나요? 일단 할머니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네. 제가 영화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할머님께서 처음에는 물어보시는 네. 게 네. 넌 북치는 놈인데 왜 영화를 만드냐. 그래서 네. 제가 사실은 제가 이제 대학에서 영화를 전공을 해서 그렇게 영화를 좀 준비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네. 네. 이 할머니께서는 계속 이제 봉사활동으로 그런 모습. 북을 치는 모습만 보시니까 네. 네. 그래서
그 할머니께서는 그냥 그렇게만 알고 네. 그냥 되게 뭐 그래 열심히 해봐 아, 별거 아닌 걸로 말씀이셨죠. 생각을 하셨군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영화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할머니들께 제일 먼저 보여드리겠다고 약속을 네. 했죠. 그래서 네. 그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막상 기적적으로 영화가 만들어지고 할머니들 네. 앞에서 보여드리려는 그 순간이 되니까 네.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너무 떨리고 네.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만드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기 때문에 네. 거기까지는 디테일하게 생각을 못했던 아. 것도 사실이에요. 막상 이제 나눔의 집에서 보여드린다고 갔을 때 상영회를 하는데 네. 막 저는 아침부터 잠도 못 자고 네. 좀 안절부절했죠. 네. 할머니 보시다가 어떻게 잘못될까봐. 네네. 네, 맞아요. 근데 저희 배우하고 스태프들이 함께 이제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음. 그 할머니 곁에서 손을 잡고 있었는데 보시던 할머니가 계속해서 이 영화를 네. 마치 이렇게 생중계하듯이 아, 네. 옆에서 중간중간에 주석을 아. 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이 울었고요. 네. 그리고 아. 저는 이제 영화를 거의 못 보고 할머니만 계속 봤어요. 아. 이렇게 네. 할머니의 모습만 보면서 무슨 일을 하면 그냥 뛰어가서 이제 네. 그렇게 뛰려고 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할머니들께서 오히려 더 담담하고 아, 계속 정말요? 우시지만 네. 진짜 강인하게 아. 영화를 보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정말 너무 울림이 컸어요. 네. 네. 어떤 영화 말씀이셨나요? 네. 만드느라고 너무 고생했다. 음. 수고했다. 고맙다. 네. 하지만 내가 겪었던 일에 10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아, 그래서 네. 그 말씀에 더 많이 울고 네.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모든 생각이 교차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다시 그 영화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자면 저는 이 영화에 새로운 얼굴들이 많아서 이 배우들을 어떻게 캐스팅을 했는지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특히 그 주인공인 그 강하나 배우 그분이 이제 제일교포 4세라고 하셨는데 이분을 어떻게 캐스팅을 하시게 된 거예요? 사실 우리 영화에는 네. 너무나 많은 분들의 그 도움과 네. 재능 기부 네. 그리고 정말 고민이 없었으면은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는 네. 그런 영화잖아요. 네. 근데 특히나 이 제일교포 분들의 도움은 절대적이었어요. 저는 이 영화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 네. 일본어를 구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 네. 거의 네이티브에 가까운 아. 혹은 네. 네이티브인 그 일본인들이 봤을 네. 때 네. 저 일본 배우구나 아. 라고 생각한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아, 네. 부분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헐리우드에서 가끔 보면은 한국 배우들, 네. 네. 그러니까 또 한국인으로 묘사되는 네. 아, 그런 네. 영화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네. 한국어가 굉장히 어색한 네. 걸 네. 들으면 그냥 영화의 만듦새라든가 뭐 제작비 규모라든가 아무리 또 선한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영화 안 그래도 민감한 네. 그런 그 어떤 역사적인 이슈를 다루고 있는데 네. 그 일본인들한테 보여주면서 일본인들의 반성과 사죄를 네. 네. 촉구하는 그런 영화임에 틀림이 없는데 네. 일본인이 거기서부터 동의가 안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배우를 백방으로 구해봤더니 배우가 구해지질 않아요. 네, 네. 어떻게 뭐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지만 네. 제일교포 출신의 배우들은 또 이거 한 편 출연하면 생기가 막막해질 수 있고 네. 아, 네. 또 일본인 배우들은 뭐 당연히 손살을 치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일이 하루 이틀 지나가고 있던 차에 네, 네. 마침 이렇게 후원을 자처하는 네. 분들이 네. 아. 계셨어요. 네. 근데 그분들을 보니까 열의도 대단하시고 아. 또 어릴 때부터 약간 연기 경험도 있고 이런 네. 분들도 계셔가지고 제가 좀 부탁을 좀 드렸더니 특히 이제 그 우리 일본군 최고 악역을 맡았던 네. 그 정무성 씨, 네. 그 기노시타 역이었는데 네. 네. 그분은 우리 영화의 그 후원자 중 한 분이세요. 아, 네. 후원을 먼저 하셨다가 그럼요. 배우로 네네. 이렇게. 근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가만히 그분 얼굴을 보니까 네. 악역을 부탁드리도 네.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들고 의욕이 대단하시니까 아.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죠. 네. 오. 그랬더니 아유 이렇게 네. 당신처럼 이렇게 선하게 생긴 사람이 네, 네. 이렇게 그런 악역을 해도 되겠냐 그래서 제가 네. 아 이렇게 선하게 생기셨기 때문에 우리 영화에 출연해서 악역을 맡아주시는 것이 네. 그 전쟁의 아픔을 표현하는데 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한다면서 약간 거짓말을 했어요.
이제 뭐 약간 농담이기도 네. 하지만 근데 그분이 그때부터 4년을 준비를 하셔서 와. 영화에 출연하시고 네. 그래서 우리 영화에 나오는 일본군 역을 맡으셨던 네. 그 제일교포분들은 네. 대부분 비전공 연기자인데 와. 정말 짧게는 1년, 길게는 네. 4년 동안을 함께 준비한 그런 정말 와. 동지들이고 네. 또 강하나 양 아까 여쭤보셨는데 네. 이 강하나 양도 그런 과정에서 만난 친구예요. 아, 네. 네. 먼저 강하나 양의 친어머니가 네. 우리 영화에서 노리코라는 일본인 위안소 아. 관리자가 네. 나옵니다. 그렇군요. 네. 그분의 친딸이에요. 아, 정말요? 네. 아. 그 노리코를 맡았던 그분이 극단을 운영을 하시고 계시고 아. 네. 오사카에서도 그래도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시는 네. 분이시거든요. 근데 연극 연습을 하시는 때 그 따님이 이제 네, 네. 하시는 걸 보고 네. 아 저분이 정말 저 친구가 우리 영화의 주인공을 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굉장히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더니 네. 본인이 한번 대본을 읽어보겠다라고 음. 해서 이제 대본을 읽었는데 네. 너무 말을 잘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제일교포 네. 사시시고 또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지만 네. 약간 그 일본에서 태어나고 교포분들이 하시는 말씀 톤이 네.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리딩을 할 때 경상도 사투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저도 당연히 그 나중에 알았거든요. 네. 제일교포라는 걸.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이거 네.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그랬더니 내가 네. 그 자기가 그 드라마에서 네. 이제 그런 그 경상도 사투리 하는 걸 보고 흉내를 내는 거래요. 네. 그렇게 해본 적은 하세요? 없대요. 아, 네. 정말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 오. 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이제 강하나 양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특히나 위안부 역할을 했던 배우들도 많이 힘들었을 것 같고 그 일본군 역할로 나왔던 분들도 그렇죠. 본인의 마음 그게 아닌데 어쨌거나 맞아요. 연기를 하는 와중에 악역을 그렇죠,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좀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배우들은 좀 힘든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다고 하던가요? 준비하는 과정부터 사실 정말 힘들어 하셨고요. 네. 그 우리 영화를 함께 했던 또 식구 중에 한 분이 네. 정신과 박사님이 한 분 계세요. 네. 그 병원을 운영을 하시면서 네. 근데 기꺼이 재능 기부를 해주셨는데 아. 네. 그 박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네. 계속 심리 상담을 하면서 네. 근데 소녀들뿐만 아니라 일본군 역을 맡았던 분들의 네네. 트라우마도 어마어마하죠. 아, 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영화 대본을 읽고 준비를 하고 리허설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네. 이분들을 모시고 나눔의 집을 가서 또 봉사도 하고 아. 네. 또 할머니들께 또 말씀도 듣고 네. 그다음에 거기 있는 위안 박물관 네. 그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 그런 그 역사관도 함께 관람을 하면서 네. 이렇게 각오를 다졌죠. 단순히 영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그 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는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의 마음이 모이는 게. 네. 그러면 이제 감독님께서 보셨을 때 가장 애착이 가는 캐릭터라던가 따로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한 장면 한 장면이 네. 다 기억이 나고요. 네. 다 내 순간도 정말 잊혀지지 않을 것 네. 같아요. 네. 아마 죽어서도 잊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고, 그리고 우리 영화에서는 제가 이제 영화를 본편 영화도 그렇고 이번 네. 영화도 그렇고 영화 상영할 때뿐만 아니라 후원자 시사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시사를 할 때도 항상 네. 함께 봐요. 네. 그러니까 진짜 수백 번 수천 번 본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볼 때마다 너무 눈물이 나요. 아. 각 장면 하나하나에 그 담겼던 모든 정성들이 네. 기억이 나지만 특히나 가장 저는 그 지금도 보면은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날 것 같은 네. 장면이 주인공 그 정민이가 네.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 네, 저도 그 장면이 제일 슬펐어요. 아. 교벌놀이기를 들고 집에 네. 이제 돌아오는 장면인데 네. 제가 그거를 이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 너무 많이 울면서 썼어요. 그 네. 장면에서 쓰는데 아, 네. 그 한 줄인데 집에 돌아온다는 그 한 줄을 써놓고 네. 계속 몇 시간을 울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써가는 과정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웠고 네. 근데 마지막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네. 드디어 이제 귀향을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그 장면 찍을 때가 생각납니다. 네. 그 장면 찍을 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아. 네. 레디 카메라 해놓고는 컷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컷을 못하는 게 울고 있느라고. 아.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울면은 네. 목소리가 안 나오는 그 정말 그 네. 엄청 치명적인 단점이 네.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컷을 못 하고 있었던 그 생각이 납니다. 네. 근데 또 그 장면이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만으로도 슬픈데 그 어머니 아버지 역할 해주셨던 분들께서 이제 극 중에 장면에서 보면은 그냥 부둥켜 안고 울고 이러는 게 아니라 너무나 담담하게 네. 이제 왔니? 당연히 밥은 왔다는 먹었니?라고 그렇죠. 물어보시잖아요. 네. 그게 정말 너무 슬펐고 또 네. 그 뒤에 이제 나비가 날아가는 장면들이랑 이제 배경 음악까지 다 합쳐져가지고 정말 저도 그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아, 그 음악하니까 생각나는 게 네. 저는 그 분숙 역의 김시은 배우분이 네. 그 중간에 이제 노래 부르는 장면이 너무 인상 깊더라고요. 네, 네. 그 직접 부르신 거죠? 직접 부르셨는데 네. 네. 노래 너무 잘하셨어요. 네. 근데 이 가시리라는 곡이 원래 류영선 작곡가가 만든 네. 2001년도에 만든 곡입니다. 네. 제가 그 곡을 듣고서는 꼭 이 영화에 쓰겠다고 네. 그렇게 좀 결심을 했던 네. 그런 그 노래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김시은 배우님께서 그 노래를 이렇게 배웠어요, 실제로. 무슨 가수분한테. 네. 배우고 연습하고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는지 몰라요. 네. 근데 이제 현장에 뭐 여러 가지 바람도 많이 불고 네. 사운드도 그렇고 그래서 고심 끝에 네. 원래 원곡을 부르던 가수분의 음성으로 이렇게 담았습니다만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분숙 역의 김시현 네. 배우님이 부르신 걸로 아. 알고 계셔서 네. 제가 특히 물어보시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요. 괜한 걸 네. 물어봤나요? 네. 아닙니다. 네. 근데 저도 원래 그 노래가 너무 좋아서 네. 이제 그걸 귀향 본편을 보고 나서 아예 그거를 이제 스트리밍 하든 다운로드를 하든 해서 듣고 있거든요, 항상. 네, 네. 근데 저는 그게 귀향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 노래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네. 그 전에 있었던 노래였던 2011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그 작곡가님께서 그 류영선 작곡가님 굉장히 유명하신 작곡가 네. 국악도 아, 네. 작곡을 하시고 다양한 음악을 하시는데 제가 같이 또 일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알게 되었는데 어느 날 그걸 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맞아요. 봤더니 류영선 선생님이신 거예요. 아. 네. 말씀을 드렸죠. 이 음악을 나중에 이 귀향의 음악으로 쓰고 싶다고 드리니까 쓰라고 흔쾌히. 흔쾌히 그렇게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자리 빌어서 너무나 네. 감사합니다. 네. 또 한 분의 마음이 추가가 됐네요. 네. 그 가시리라는 노래 자체가 네. 지금 위안부 피할머니들과 관련된 행사를 할 때 네. 특히 또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이라든가 네. 관련된 행사를 할 때 꼭 이렇게 음악으로 네. 지금 많이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 점도 정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또 제가 그 중국으로 교환학생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어요. 네, 근데 네. 그때 당시에 다양한 국가에서 온 친구들이 모여서 수업을 같이 중국어 수업을 듣고 그랬는데 그때 각자 자기 나라에서 이제 유행했던 아니면 네. 흥행을 한 영화들 대표 네. 영화들을 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귀향 본편을 소개를 했었거든요, 작년에. 근데 그때 이제 귀향을 소개를 하면서 이게 우리나라 말로 소개하는 게 아니라 중국어로 하는 네. 거다 보니까 또 저도 그렇게 번역을 하고 네. 중요한 장면들만 모아서 하는 게 좀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때 그 예고편이라고 하죠. 예고편을 네. 이제 상영을 해줬는데 안타깝게도 거기는 자막이 네. 따로 중국어 자막이 없더라고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네, 너무나 그러니까요. 그 전 세계에 있는 학생들한테 소개를 시켜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제 그냥 중국어 실력으로 네. 소개를 해줬던 기억이 나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만큼 또 이제 해외에서도 많이 상영을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어느 정도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건지 좀 네.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또 중국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제가 얼마 전에 중국에 지금 다녀왔는데요. 네. 중국에서 지금 20이라고 하는 아, 네. 영화가 지금 돌풍을 네. 일으키고 있습니다. 돌풍을 일으키고 있어요? 네, 그 영화가 위안부 피할머니들의 다큐멘터리입니다. 네. 근데 그 고커 감독이라는 분이 네. 제가 만나 뵙고 너무 참 존경한다는 표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네. 그랬던 것이 네. 그 22라는 작품을 사실 저는 대만에서 봤어요. 네. 대만에 있는 영화제로 초청을 받아서 봤는데 그 영화를 에 대한 정보가 저는 사실 좀 없었어요. 네. 네. 그리고는 영화를 그냥 봤는데 영화 안에서 우리 전라도에서 태어나셔서 네. 중국으로 끌려가시고 모진 고초를 당하시고 네. 네. 그리고 거기서 사시다 돌아가신 박자순 할머니가 나오시는 거예요. 네. 아, 근데 중국에서 사셨으니까 네.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셨지만 네. 네. 중국명 마오 할머니, 네. 마오 할머니라고 하는데 네. 이 할머니가 한국말은 거의 잊어버리셨는데 네. 그 영화 속에서 아리랑하고 네. 도라지를 전곡을 부르는 거예요. 한국말로요? 한국말로. 우리말로요? 네, 너무 완벽한 아리랑과 네. 완벽한 도라지를 네. 부르는데
펑펑 정말 울었어요. 제가. 네. 근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왜냐면 그 편집할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감독으로서. 네. 왜냐면 중국에 있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다루는 네. 영화인데 네.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렸는데 네. 영화 끝나고 이 감독님이 이렇게 관객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제가 통역을 통해서 제가 들었는데 네. 하신 말씀의 반 정도가 귀향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 정말요? 아, 근데 이분이 네. 그 영화를 만들면서 굉장히 예산이 없고 힘들어할 때 네. 귀향이 이제 중국에서 많이 알려졌대요. 네. 물론 뭐 정식적인 루트가 아니라 IPTV 나오고 난 다음에 네네. 바로 이렇게 자막이 바로 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많이 봤는데 그 감독님도 아마 그렇게 우연히 보셨는데 네. 마지막에 그 숨없는 자막이 나오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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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다 후원자분들의 네. 명단인데 네. 그걸 보고 다시 용기를 얻고 아. 그래서 내가 힘을 내야겠다. 네. 그래서부터 와. 그 후원자분들을 모으시기 시작해서 그 영화도 아. 약 한 4만 명의 네. 후원자분들이 네. 동참한 영화로 얘기를 네. 들었거든요. 네. 그토록 해서 중국에서는 이 귀향, 중국말로는 꾸이샹이라고 하는데 아, 네. 네.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그분이 이번에 영화 잘 되고 또 저를 초대해 주셔가지고 네. 그 허베이성에 있는 박차순 할머니의 네. 묘소와 영전에 제가 다녀왔고 네. 그 앞에서 아뢰랑을 불렀는데 아, 네. 그때도 많이 아뢰랑 부르니까 그 따님이 네. 수양 딸이신데 아, 네. 네. 따님이 굉장히 많이 우셨어요. 아. 그리고 엄마 그 중국말로 네. 엄마 이렇게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고향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있어요. 네. 라고 하는데 제가 그 말씀 이렇게 통역해서 듣고는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네. 아, 네.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너무나 감사드리고 네, 정말. 우리 영화는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극장에서 내려온 다음에 전 세계를 네. 이렇게 계속 돌면서 영화를 알려나가는 작업을 했는데요. 네. 총 10개 나라 61개 도시를 아. 돌면서 네. 네. 약 1,300회 정도 상영회를 했고 아. 네. 그래서 지금까지 92,000회 정도를 네. 와. 상영회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극장을 포함해서. 네. 근데 저는 물론 영화 흥행도 정말 국민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기적이고 또 너무 감사하지만 저는 20만 명이나 되는 그 타지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네. 비록 영화에서나마 이렇게 고향으로 모셔서 좀 따뜻한 밥 한 술 올리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네. 네. 저희는 항상 그 상영 횟수가 되게 중요해요. 아,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아예 저희 제작사 사무실에서는 그 저희들이 카운팅을 하고 있어요. 아, 네. 와. 그래서 지금도 물론 영화 귀향 끝나지 않은 이야기라는 영화를 지금 만들었지만 네. 네. 이 영화도 벌써부터 이렇게 해외에서 상영 문의가 지금 네. 이렇게 쏟아지고 있고 네. 본편 귀향 영화는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꼴로 계속 아, 지금도 상영회를 계속 되고 있나요? 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 한 번 그 인터뷰를 봤는데 이제 영화 한 번 상영할 때마다 할머니들 분들의 넋이 한 번씩 돌아온다 이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그 외국에서는 보통 어느 곳에서 이렇게 상영회를 열고 또 요청을 하고 있나요? 처음에는 사실 그 우리 영화가 막 이렇게 그 많은 국민들께서 보시면서 17주 연속으로 박스오피스 네. 1위를 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도 아마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시다가 이 영화가 한국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본다라는 기사를 접하시고 네. 그런 많은 교민들이 우리는 언제금 볼 수 있느냐. 네. 아. 그래서 이제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잠깐이지만 네. 미국이라든가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지에서 잠깐 개봉을 했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금방 또 다쳐가지고 네. 보실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신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그런 커뮤니티나 네. 특히 또 그 한인 동포분들 중심으로 된 그런 시민단체 네. 분들의 요청이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처음에 갔죠. 네. 가서 상영회를 하는데 그 자리에 이제 당연히 그 친구분들이나 네. 뭐 아시는 분들 통해서 이제 미국인들 아, 네. 오신 같이? 거예요. 네. 오셔서 보시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영화 보고 펑펑 울고 네. 바로 다음 상영회가 잡혔어요. 어. 이러면서 처음에는 한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하다가 아, 네. 네. 점차 확대돼서 지금은 대학교 네. 그래서 뭐 저희가 다니지 않은 곳이 뭐 얼마나 많은 대학이 있겠습니까만 네. 저희가 굉장히 많은 대학을 다니면서 네. 상영회를 했고 네. 그러면 또 교수님들이 네. 이 영화를 프랑스에서 틀어야 된다. 아. 네. 독일에서 틀어야 된다. 아. 영국에서 틀어야 된다. 이런 이제 그런 요구들이 네. 네. 봄을 치면서 네. 연결되고 네.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다니게 된 게
지금 벌써 약 한 1,300회 정도를 저희들이 계속해서 상영회를 네. 열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명작이기 때문에 네. 또 이렇게 여러 곳에서 상영 요청이 들어오고 또 자발적으로 이렇게 도와주시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큰 영향을 또 일으키기도 했지만 네. 중국도 20이라는 영화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 네. 거 보니까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칭찬 아닌 칭찬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한 국민의 한 감사를 사람으로서 전하고 네, 싶습니다. 감사드린다는 네. 말씀을 감독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해외 얘기를 좀 해봤는데 다른 나라들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 영화의 특히 중요한 나라 일본이잖아요. 네. 일본에서도 혹시 상영을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영화가 일본에서 상영하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네.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몇몇 그 일본 분들이 네. 이제 후원자 시사부터 시작을 했을 때부터 네. 이 영화를 일본에서 개봉하고자 네. 일본인이 네. 배급 문의를 했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알아보다가 결국은 하지 못하게 되는 아, 네. 너무 주변에서 이제 반대가 네. 심하고 그 벽을 넘지를 못했죠. 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이 영화를 보시고자 하는 많은 제일교포분들 네. 그리고 후원자분들 네. 그리고 그분들의 지인인 일본 분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영화 상영회가 시작을 했는데 네. 일본의 주요 도시들은 저희가 다 돌았어요. 정말요? 그리고 지금 또 11월 달에는 네. 후카이도 상영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나온 이야기를 네. 아니요. 원래 본편. 원래 본편을요? 네. 그 아. 계속해서 그 본편 영화 자체가 하나의 어떤 그 제가 항상 문화적 증거란 표현을 써서 네.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상영회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중인데 네. 일본에서 상영회를 할 때는 정말 너무 제가 사실 그 유럽에서 상영할 네. 때나 미국 상영회와 마찬가지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네. 어떤 왜냐하면 일본 분들이 이 영화를 보시고 난 다음에 네. 정말 눈물 범벅이 돼가지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막 와서 일본어로 네. 네. 나는 정말 몰랐다. 아, 정말요? 나는 몰랐다. 네. 너무 할머니한테 죄송하다라고 네. 저를 따라다니면서 진짜 네. 눈물 콧물 입히시면서 이렇게 사과하시는 분들이 네. 굉장히 많았어요. 네. 왜냐하면 일본에서도 그렇고 네. 네. 일본과 성노예 문제에 있어서만큼 일본 분들이 약간은 알고 있잖아요. 네. 왜곡돼서 알고 있든 네. 제대로 알고 있든. 네. 근데 이분들도 이 실체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는 거예요. 대충만. 미국하고 유럽 쪽을 저희들이 계속 돌면서 결국은 너무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것이 영화를 상영할 때마다 너무 많이 우시는데 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네. 이게 사실이냐는 거예요. 어.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 말씀에 대한 대답을 준비를 했죠. 네. 당연히 계속해서 근데 이 질문이 계속 반복되는 거가 네. 아니라 아예 그게 메인 질문이에요. 네. 그래서 보통 영화 하면 관객 가이드 하면 영화 얘기를 하면서 네. 뭐 영화 속의 장치라든가 네.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일본군 속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어.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이냐,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떠냐, 아.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 네. 그리고는 난 끝에 가면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런 말씀들 하세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30분으로 잡혀있던 Q&A 세션이 한 네. 2-3시간 넘어가거든요. 네. 그런 다음에는 쭉 줄을 서가지고 저를 네. 만나서 한마디라도 하려고. 네. 근데 만나면 어떤 분들은 악수해서 고생했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강제로 제 손에다 돈을 쥐어줘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후원 받을 수가 받지 않습니다. 네. 라고 말씀드리면 화를 내면서 네. 그냥 받으라고 제발. 네. 근데 나 이거 안 주고 가면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 네. 그래서 그 돈을 모아서 또 나눔이 집에 다 전달을 제가 네. 하는 과정이 있었죠. 네. 그토록 그렇게 많은 분들이 놀랍고 충격을 받으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어떤 분들은 거의 대부분 분들이 일본에 대한 생각이 네. 굉장히 좋은 분들이에요. 아.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떤 한 미국인이 저한테 네네.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서구 사회에서는 네. 일본의 영향력은 네. 한국의 100배다. 어. 네. 그 영향력이. 네. 뭐 일단 돈도 네. 그 굉장히 부자 나라고 네. 굉장히 친절하고 네. 그리고 좋은 일본인 친구들도 많고 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영화를 보고 이게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든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귀한 끝나지 않은 이야기라는 영화를 만들어야겠구나. 아. 이 영화가 그냥 단순히 그냥 네. 극영화가 아닌
이 할머니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 네. 그런 실화다라는 것을 네. 이게 알려야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음. 그때부터 이 영화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저도 시사회를 가서 이제 봤었는데요. 본편 영화 그 사이사이에 할머니들의 흑백 영상 그리고 또 그 증언들이 들어간 걸 보면서 더 큰 울림이 왔던 것 같아요. 본편만 봤을 때보다 실제 네. 피해자 할머니분들의 목소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더 몰입이 되고 더 감동을 받고 그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이번에 나온 그 끝나지 않은 이야기는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로 상영이 되고 있고 언제까지 또 상영이 될 예정인가요? 글쎄요, 저는 네. 9월 14일 날 이제 이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네. 이게 오늘이 이제 사실 개봉 네. 이틀째이지만 개봉관을 많이 확보는 못했어요. 아, 네. 왜냐하면 지금 또 굉장히 많은 영화들이 지금 네. 나와 있고 네. 기존에 있던 영화들도 또 계속해서 이제 롱런하고 있는 영화들도 네. 넘어왔기 때문에 네. 지금 굉장히 사실 힘든 상황이 네. 이어지지만 하지만 이 영화를 만든 목적이 네. 이 할머니들께서 지금 굉장히 연로하시고 네. 지금 살아계시는 생존자분이 35분밖에 되지 네. 않으세요. 네. 불과 한 달 보름 만에 네. 세 분의 할머니가 돌아가셨고요. 네. 그래서 지금 작년에 본편 영화 기억 만들 때가 네. 46분이 살아계셨는데 네. 네. 지금 벌써. 35분. 평균 나이 91세면 아, 이제 정말 시간이 없죠.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영화가 할머니들의 증언을 좀 대신할 수 있는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그런 문화적 증거나 도구로서 네. 그런 생각을 갖고 만들었기 때문에 네. 네. 한 분이라도 이 영화를 많이 보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다면 네. 어디든지 달려가겠다. 아. 네. 제가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영화관을 통해서 굉장히 무겁고 아픈 영화이기 때문에 네.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네. 아. 제가 얼마나 감히 그분들이 그 영화 보시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제가 조금은 이해하거든요. 네. 네. 저라면 아마 옛날에 2002년 전에 저라면 네. 영화 안 봤을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너무나 할머니들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속죄하는 마음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이걸 네. 알려나가고 있는 네. 건데요. 네. 어찌됐든 빨리 이 영화를 통해서 일본이 할머니들 네. 앞에 제대로 된 정말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이 있을 수 있도록 네.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그 영화 속 한 장면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겨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 1991년에 이제 최초로 이제 정부에서 그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을 받겠다고 하고서 이 주인공 할머니께서 그 구청에 가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직원이 누가 그거를 말하겠냐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1991년 그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인식이 그 정도로 이렇게 있었나 봐요. 김학순 할머니께서 1991년 8월 14일 날 네. 이 최초로 증언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세계 여성의 날이 8월 14일인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요? 깊은 뜻이 또 있었네요. 와. 그래서 김학순 할머니의 그 용기 있는 증언을 네. 시작으로 이 운동이 시작되고 네. 할머니들은 지금까지도 계속 싸워가고 있죠. 할머니들은 단순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라는 그런 것을 넘어서서 네. 지금은 반전과 평화를 네. 외치시는 인권 운동가들이십니다. 네. 네. 근데 그때 할머니가 그걸 최초 증언한 다음에 거의 한 2년 넘게 지금까지 네. 또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고 네. 하지만 네. 당시 사회상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 전화로 협박도 받으시고 아, 비난도 받으시고 네. 그러셨어요. 한국인한테요? 그렇죠. 어떤 협박을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자랑이냐고 어머머. 그렇게 아, 얘기를 어떡해. 하고 네. 할머니한테 욕을 하고 네. 그랬던 수많은 그런 그 협박 전화들이 네.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도 불구하고 할머니들께서 꿋꿋하게 네. 아, 그걸 견디셨다는 게 그게 참 믿어지질 않더라고요. 네. 그 우리나라 사회가 당시 지금도 그런 게 많이 남아있지만 네. 가부장 중심적인 네. 사회였고 네. 그런 그 역사를 굉장히 부끄럽고 치욕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팽배했어요. 네. 네. 근데 사실 그것의 바탕이 됐던 그런 그 의식 자체가 네. 지금은 할머니들의 노력으로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계속 알려나가고 제대로 알려나가는 것만이 이 지금 모든 전 세계가 이제 가부장 중심적인 그런 네. 그 체계에서 네. 진정한 양성평등의 시대로 바뀌는 대전환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알리는 것만이 그런 양성평등 사회를 앞당기고 네. 또 네. 이 영화를 본 분들이면은 다 공동
이고동성으로 네. 전쟁은 절대 없어야겠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반전과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그렇게 음.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네. 계속해서 이걸 알려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촬영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다양한 일들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14년이라는 기간도 있었고 또 이번에 2편 제작하시면서도 새로운 신도 추가가 되고 다양한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거 혹시 있으실까요? 이번 영화 기왕 끝나지 않은 이야기는 네. 가장 중심되는 그 주인공이 누구냐 혹은 네. 중심이 무엇이냐라고 네. 여쭤봐 주신다면 네. 할머니다라고 말씀을 좀 네. 드리고 싶어요. 우리 영화에서 할머니들께서의 증언들이 사이사이에 들어가고 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영화 속에서 안타깝게 편집됐던 장면들과 네. 또 네. 본편에 나왔던 장면들까지 네. 함께 이 영화에 담았습니다. 네. 그것은 이 영화의 컨셉 자체가 영화로 보는 할머님들의 증언집이라는 네. 그거에 충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영화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본편에서는 사실 진도 식긴굿이라는 네. 그런 한국의 무형문화재를 네. 등장시켜서 네. 네. 할머니들을 위로하는데 포커스를 맞췄다면 네. 네. 우리 영화에서도 같은 기능을 하는 아리랑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영화 속에서 순이 역할을 맡았던 박지희 씨가 네. 실제로 그 소녀 아리랑을 불렀던 사람이고 네. 그래도 이번에 영화를 위해서 다시 녹음을 했는데 네.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그 장면을 통해서 한국말은 잊어버려도 타지에서 아리랑을 기억했던 할머니들 우리가 기억을 하고 네. 이 아리랑이란 민족의 한이서린 이 노래를 통해서 타지에서 돌아가신 그 수많은 소녀들의 넋들을 네. 모셔온다라는 네. 그 마음을 담고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할머니들의 증언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영화 마지막까지 네. 할머니들의 육성음성을 함께 담았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 할머니들의 증언을 보면 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할머니께서 영화를 보시고 100분의 1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또 제가 영화를 봐도 현실을 많이 순화시켰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굉장히 불편해하는 시각이나 또 네. 선정성 논란 이런 것들도 이뤄지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말하시는 그 관객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저도 영화 감독으로서 그 부분을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네. 고통스러웠어요. 물론 할머니들께서 영화 보신 다음에 나는 저거보다 더 심했다, 네. 몇 번이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도 많이 그 말씀에 정말 눈물 흘리고 네. 그렇게 위로도 받았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장면들을 본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네. 그거를 그냥 증언집이나 증언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네. 그거를 실제로 이 소녀가 10대 소녀가 그렇게 그 정말 폭력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본다라는 것만으로도 네. 이건 정말 힘든 일이죠. 네. 하지만 제가 할머니들의 그런 실체를 네. 직접 얘기를 듣고 네. 이걸 영화로 표현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표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네. 했어요. 네. 그러지 않고서는 이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아파하시고 네. 고통스러워 하셨는데 우리가 저는 참 그걸 보면서 아파하고 힘들으셨던 분들에게 대해서는 정말 정말 사과드리고 싶고 사죄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렇게 불편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평생 제가 안고 가야 되는 문제 같고 끝까지 계속해서 그 고통을 함께 네. 저도 그 말씀하신 분을 안고 네. 끝까지 사죄하면서 가야 되겠지만 네. 다만 바라고 싶은 것은 네. 그렇게 고통받는 그런 그 소녀의 몸보다는 네. 너무나 아팠던 그런 여성들의 영혼에 대해서 네. 한 번 더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는 네.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게 또 정말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프고 여운도 정말 아픈 기억으로 남는 영화긴 한데 또 제가 이번에 나온 걸 시사회에서 봤는데 거기서 이제 직접 할머님들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제 할머니들이 원래 흑백 장면이었다가 컬러로 바뀌면서 한복을 입으시고 이렇게 막 춤을 추시는 그런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걸 보면서 그 전에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은 그래도 가라앉는 걸 좀 느꼈어요. 이제 할머니들께서 또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네. 그 전에 너무 무거웠던 마음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영화를 또 다시 한번 보시면 그게 조금 더
좀 풀리지 않을까, 마음이 조금 누그러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다른 영화는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네. 말씀해 네. 주셨다고 하는데 네. 그렇다면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어떤 걸 세우고 계신가요? 네. 지금 그 이 영화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만들면서 동시에 애움길이라고 하는 애움길? 예, 네. 영화를 저희가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애움길이라는 뜻은 네. 지름길의 반대말이에요. 아. 멀리 돌아가는 네, 길인 돌아가는 건가요? 길이라는 네. 뜻인데요. 네. 이 애움길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할머니들께서 나눔의 집에 계시면서 네. 계속 나눴던 그런 말씀들, 그리고 음. 그분들의 생활들,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할머니들이 한 분 한 분 돌아가시는 모습들도 저희들이 다 영상으로 담았어요. 아, 네. 또 나눔의 집에 계시는 뭐 안신권 소장님 그리고 김정수 사무국장님과 그 수많은 봉사자분들 한 분 한 분의 네. 그 노력들도 네. 이 영화 속에서 간접적으로 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고 저는 제가 영화 감독 조정래라는 네. 그 귀향을 만든 조정래 감독이라는 그런 칭호보다 네. 나눔의 집의 봉사자 중에 한 명, 아. 그게 저한테는 가장 영광스러운 아. 그런 칭호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 바람이 있다면 네. 물론 그게 굉장히 힘든 바람일 수 있지만 나눔의 집에 있는 돌 하나, 작은 네. 돌에 그냥 제 이름 하나가 아. 있다면 네. 얼마 그거만큼 바랄 게 없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그렇게 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이렇게 아직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네. 네. 이 문제가 많은 국민들께서 아파하시고 공감하셨는데 네. 아직도 제대로 된 할머니들께서 원하시는 일본의 사과와 네. 배상은 지금 너무나 네. 지금 간절한데도 불구하고 네. 하고 있지 않고 네. 또 제대로 사과는커녕 지금 오히려 적반하장적으로 네. 더욱더 지금 오히려 전쟁을 할 준비를 하는 그런 전쟁 네. 국가로 나아가고 네. 있는 네. 그런 일본의 그런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네. 계속해서 이 문제를 알려나가는 영화와 아.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네. 저의 어떤 바람이고 네. 그런 저의 당연히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 문제가 해결되고 할머니께서 그래 이제 됐다라고 네. 하시면은 그때 되면 제가 또 다음 네. 작품으로 만날 수 네.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그때까지도 기억해 주신다면 아, 네. 계속해서 네. 영화를 네.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정말 감독님께서 말씀 들어보니까 책임감이 정말 투철하신 것 같아요. 또 지금까지도 많은 일을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들을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에 또 한 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네. 또 이거는 제가 갑자기 궁금한 건데요. 네. 그 영화 내용을 보다 보면은 주인공이었던 그 피해 소녀에게 도움을 주는 일본군이 나오는 거를 제가 네. 봤어요. 네. 그거 역시도 증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네. 실제 이야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할머니들의 증언 사이에 보면은 네. 그렇게 종종 네. 할머니들의 그런 아픔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아. 네. 내가 들어온 동안은 좀 쉬어라. 네. 그리고 이렇게 몸에 손을 대지 않은 그런 일본 군인들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네. 아, 네. 할머니들 중에 한 분은 그 말씀들을 하셨어요. 저렇게 우리를 때리고 폭행하는 저 일본 군들도 네. 불쌍하다고. 아. 저 사람들도 피해자라고. 네.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네.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는데도 네. 불구하고 할머니께서 그 말씀을 왜 하셨나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경험을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당했잖아요. 네. 네. 근데 왜 그 말씀을 하셨냐면요. 일본은 그렇게 이 정말 천인공노할 그 홀로코스트를 능가하는 네. 네. 이 일본군 속내 시스템을 만들어서 수많은 할머니들, 소녀들을 희생시키고 네. 또 그 병사들도 그렇게 해서 소녀들한테 폭행을 가하고 근데 그걸 디자인하고 그것을 설계했던 자들은 지금도 일본 사회를 호령하고 네. 네. 그리고 그런 죄를 가지고 죽었던 그런 네. 사람들 A급 전범들은 네. 지금 야스쿠니 신사에 지금 합사돼서 네. 매년마다 일본 정치인들이 네. 수상을 비롯해서 네. 가서 참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자체가 전범 국가로서 일본은 전혀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 네. 네. 그리고 위안부 피해 문제, 일본군 성노예 시스템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전 영화 속에서 그 다나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리고 결국 그 다나카라는 인물이 지도를 주면서 도움을 줘도 네. 결국 일본 군인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고 네. 그리고 그런 선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네. 그것은 전쟁의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간단하게 없어져 버리는 네. 모습들.
그리고 이 먹이사슬 구조들 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작 이걸 디자인하고 했던 사람들은 지금도 일본의 정계와 재계를 주무르고 있다라는 네. 이것을 더 고발하기 위해서 만든 네. 그런 장면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본편 영화에서도 이 다나카에 대한 묘사를 보면서 일본인들이 네. 굉장히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아, 네. 네. 그냥 이 영화가 뭐 그냥 일본은 나쁘고 일본에 네. 대해서 그 고발한 영화인 줄 알았더니 네. 영화를 보면서 그런 일본인에 대한 묘사를 해줘서 네. 참 고맙다. 네. 네. 사실 일본이란 나라가 얼마나 그 경제 대국이고 네.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리더 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네. 네. 만약에 일본이 독일의 100분의 1이라도 그렇게 사과를 했다면 네. 할머니들이 과연 저렇게까지 그렇죠. 고통스러워 하실까요?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말 본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네. 일본의 미래를 위해서, 네. 후손들을 위해서 네. 빨리 하루라도 빨리 할머니들 앞에 나와서 네.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마지막으로 감독님께서 저희 시청자분들께 그리고 국민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을 좀 정리를 해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정말 2015년에 너무나 불합리하고 네. 너무나 치욕적인 한 해간의 그 정말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렇죠.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합의안이 가장 치욕스러운 부분은 네. 그 끔찍했던 일본군 성노예 전쟁 범죄에 대해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네. 해결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네. 피해자들과는 이런 방구 상의도 하지 않고 네. 본인들이 뭔데 네.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마치 네. 밀실 합의하듯이 합의를 하고 이 문제는 그냥 해결된 걸로 네. 그 자체가 일단은 말이 안 되는 것은 일본군 성노예 문제는 유엔 인권위원회와 미 하원에서 이미 전쟁 범죄라고 규정한 사건입니다. 네. 네. 전쟁 범죄는 시효가 없습니다. 아, 네. 영화가 귀한 끝나지 않은 이야기라고 만든 이유는 이 전쟁 범죄는 끝나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이 인류의 역사가 존속하는 날 네. 절대로 끝이란 게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아, 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교과서에 실어서 알리고 네. 계속 우리가 이것을 학습을 해야 되는 이유는 다시는 이런 전쟁 범죄가 없어야 된다라는 네. 그것을 반증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저와 저희 스태프과 배우들이 지금도 네. 계속 전 세계를 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가 감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 그 2015년에 그 합의안이 재협상이나 그리고 제대로 된 어떤 그런 뭐 폐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네. 물론 지금 있는 그 촛불 대통령으로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께서 네. 네. 평소에 나눔의 집에 가셔서 할머니들 앞에서 약속도 하시고 네. 네. 또 이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시고 네. 네. 그래서 지금 TF를 꾸려서서 지금 굉장히 많은 그 노력들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반드시 할머니들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해주실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들 곁에는 35분밖에 남아있지 네. 않다는 것을 네. 기억을 해주시고 이 영화가 굉장히 아프고 힘들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네. 영화를 보시기 힘드실 겁니다. 영화를 안 봐주셔도 됩니다. 아, 네. 다만 이런 사실이 네. 이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네. 저는 저한테는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감사한 네. 이유가 바로 이 영화를 보지 않으셔도 네. 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네. 이렇게 할머니들의 말씀을 제가 제 입을 빌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네. 있다라는 것을 네. 그런 뜻을 전달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네. 오늘 나눠봤던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래 감독님 모시고 오늘 다소 무겁지만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이야기들을 좀 깊게 나눠봤는데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는 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제 남아 계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35분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와 관련한 한일 간의 합의가 피해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이뤄졌다며 외교부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하루라도 빨리 마음이 편해질 수 있는 날이 오도록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가 빠르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궁금한 이야기들
더 재밌는 이야기들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두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